미 중간선거 미국 FOMC 종료, 빅 이벤트 이후에 과연 산타 랠리? 아직 조금 남았지만 연말 랠리 유효할까라는 질문의 답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듣고 싶으세요? 오늘 저희가 특집 집중 분석으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가슴 철컹거리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네, 저희들도 힘들었습니다. 예. 많은 지금 네. 지난 여름 이후에 거의 몇 달 만에 온 것 같은데요. 그 같은 기간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서 녹아버리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기관 투자자들 분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미팅도 가지고 세미나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서 다들 고민들의 그 포커스는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내년에 대응해서 지금 어떻게 자금 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민들의 포커스가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은 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것인가, 단기 바닥 치고 나서의 흐름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그럼 답을 주셔야죠, 팀장이. 일단 지금 남은 이벤트 주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끄집어낼 만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회의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정도로 시장의 예상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흐름들을 잠깐 좀 주목해서 보자면 일단 위엔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달러에 대한 위엔화 환율이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1달러에 대해서 6.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 이 위엔화를 갖다가 추가적인 협상의 카드로 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 제품 가격들을 보면 4개월 연속 인하 중이에요. 이런 거 보면 중국은 우린 충분히 더 버틸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상에서 우리가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번에 타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강세가 연말 증시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할게요. 국내 증시가 미증시가 하락하면 더 하락하고 올라가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그건 아쉽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산타 랠리, 연말 랠리에 대한 가능성 키움증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미국은, 미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미증시는 일단 긍정적이네요.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감세 효과가 끝나지 않았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가 올해 상당한 기업들의 이익 전망들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여지들이 충분하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더 나가서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의 지표들, 선행 변수들을 살펴보면 건설 관련 부분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측면이라든가 더 나가서 지난 10월 말을 고비로 해서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며 네. 자사주 매입도 지금 가능한 구간에 벌써 버크셔 해스웨이가 자사주 매입했죠. 이런 것처럼 증시의 수급도 좋다는 측면에서 일단 미 증시는 상당히 탄탄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럼 안전자산을 보라고 하는 시각은 지금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튜브에서 금 사야 되나요? 라는 그 의견도 있고요. 금에 대한, 골드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미증시가 이렇게 상승이면 신흥국 증시도 같이 연말 내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오래간만에 왔다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던지시는지 갑자기 땀이 막 흐르는데요. 일단 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자꾸 알려져 있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달러 자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금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금 가격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의 가능성들도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서 선진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로 자금 유입들의 진흥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조금씩 나타나고 물론 대규모 자금 유입까지는 아니고요. 한 3주 연속 일단 대규모 유출은 조금 진정됐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서 주요국 증시들이 조정을 많이 받는 가운데 신흥 증시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R 기준 7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흥 증시에 대한 어떤 저평가의 매력들도 높아지고 또 아까 차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국제 금값이 기나긴 하락세를 줬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른 자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내의 지금 약점이라고 보는 이 강달러 부분은 과연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컴백의 아주 주요한 잣대이기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빅 이벤트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워낙 악재는 다 반영된 반면 호재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국면이 아니냐. 악재는 반영이 됐는데 호재는 그동안 달러가 왜 강세를 보였나? 미국 경제 좋아서 이게 첫 번째겠지만 사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반대편 파트너가 너무 부실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탈리아 재정 사태. 더 나가서 유럽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리스크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 유럽이 약세를 보인 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게 강달러의 또 주된 원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11월 13일 날 일단 이탈리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또 제출 마감이고요. 더 나아가서 17일 날 EU 정상회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또 그간의 기나긴 약세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달러가 나쁘다, 미국 경제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나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이 악재의 요인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어떤 반등의 가능성들이 조금 나타나면 이건 강달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환율 시장 움직임에 있어서 그 호재거리는 아직 더 반영될 게 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월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를 우리나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경상흑자 많은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외환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더 나가서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한 흐름을 보였던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매매,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들 때문이었겠지만 일단 이것에 있어서 시장의 리스크, 10월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가장 큰 부담이 4조 원대에 달하는 외국인의 집중적 매물이었다면 11월 달 들어서서는 달러 강세가 조금 진정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외국인 공격 매도의 리스크들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중간 성적표를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 외교적인 부분들은 뭐 큰 점수를 주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챙김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증거로 지표들 뭐 경기 선행 지수의 계속 하락, 그리고 동행 지수의 동반 하락 이 부분이 혹시 내년에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보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예,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를 살펴보면요. 예전에 2014년 전까지는 한국 수출의 6개월 정도 강한 선행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을 지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출인데 수출에 대한 선행성들을 다 잃어버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 15년부터 우리 부동산 경기 부양했던 거 기억나시죠? LTV DTI 규제 완화했고 더 나가서 2016년 7월 기준 중국 관광객들이 한 달에만 91만 명 왔습니다. 예. 이런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두 가지 충격이 발생했다는 거죠. 긍정적 충격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따른 내수 시장의 활성화, 더 나가서 중국 관광객 유입들이 나타났는데 반대로 올해는 어땠나? 정반대로 가고 있죠. 중국 관광객들은 생각보다 기대만큼 오지 않고 9월 달 기준 41만 명. 더 나가서 건설 경기는 뭐 너무 사실 북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올해 건설주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대감만 앞서갔지 별로 좋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부진은 분명히 악재죠. 그러나 이거 자체가 내년 경기에 급격한 악화를 부른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수출이 지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요. 더 나가서 내년에 정책당 물론 11월 달 국회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대비 43조 원 정도 재정 지출을 증액했습니다. 이런 재정 지출의 증액에 따른 승수 효과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 경기에 있어서는 리바운드의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기대 수준은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왜? 지금 심리가 약해졌잖아요.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급락 속에 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네. 탄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급격한 붕괴보다는 제한적이지만 반등의 가능성들은 예. 있지 않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부분에서 사실 말씀하신 이런 사드 악재가 풀렸는데도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부분 사실상 아쉽고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도 그렇게 건설에 대한 활황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이거 왜 이렇게 좀 그렇지? 라는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출에 대한 증가 부분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더 최악으로 가기보다 경기에 대한 부분은 기대는 크진 않지만 그렇죠. 반등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 팀장님에게 들어볼 수 있었어요. 4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업종별의 희비가 어떻게 좀 갈리고 있나요? 네, 흐름들을 일단 좀 미리 보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 주가 폭락 상황에서 기업 실적 전망도 따라서 하향 조정됩니다. 하향 조정? 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좀 주가. 가장 안 좋고 예, 좀 가장 덜- 안 좋은 업종은 뭐 유틸리티 업종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4분기 업종별 이익 추정치의 변화율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제일 부진했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를 비롯한 뭐 건강관리 예. 이런 쪽 관련돼 있는 경기 관련 소비재 그리고 건강관리 업종, 유틸리티 업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는데 저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유틸리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보면 전력이 될까요? 되겠죠. 전력 쪽.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고요. 또 더 나가서 산업재나 뭐 소비재 이런 저 소재 쪽에서도 좀 부진했습니다만 반대로 금융, 필수 소비재라든가 통신 서비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특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예. IT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폭은 시장 대비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 세우는데 그럼 이 업종별 그 이익 추정치 변화율을 크게 참고할 만한가요? 이제 앞으로의 좀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이제 빅 이벤트 이제 진행될수록 현 시점에서 어떠한 전망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또 눈높이는 또 4분기 실적에 맞춰질 텐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 전망들이 개선되거나 또는 잘 버티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은 IT 비롯한 수출주들이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많이 빠졌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있고 특히 배당에 대한 어떤 인상의 그런 기대감들 즉 올해 연말로 가면서 점점점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출 기업들이 배당 여력도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IT 비롯한 수출 기업 중에 또 배당 여력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하시면 연말 장세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기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께서 연말을 대비한 전략 세우셨는데 저희 마무리할 때 12월에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대답을 들을까요? 괜찮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